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이런 거 배웠어요. 프리 트랜스폼. 요거 배웠죠? 프리 트랜스폼. X of t라는 리얼 시그널이 됐든 이미지너리 시그널이 있든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푸리에 시리즈에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어떠한 finite range of time을 두고 그것들이 피리어딕하게 반복되는 경우에 시리즈 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가 푸리에 시리즈 형태였는데, 그렇죠? 했는데 그 시간의 인터벌을 무한대로 넓혀가지고 우리는 거기 이제 극한의 컨셉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그냥 어떠한 시그널이더라도, 그렇죠? 한 가지 조건을 두자라면은 파이나이트 에너지를 갖는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X of t에다가 이러한 일종의 요 exponential minus j2pi ft는 왜 이거가 나왔냐면 푸리에 시리즈에서 썼던 오소노말 펑션들 기억나죠? 그렇죠? 오소노말 펑션들을 그거가 이렇게 우리가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생기는 디스크리트한 nf0가 여기 컨티뉴어스로 변하면서 나오게 된 엑스포넨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x of t를 요 인티그레이션에서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x of f라고 하고 이 x of f를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한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of t와 x of t를 저 인티그레이션 안에 식에다 넣어가지고 나온 x of f 얘네 둘을 서로를 우리가 페어라고 말을 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라고 말을 할 텐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서로 간에 이 페어 자체가 유니크하다 라는 거를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오소노말 푸리에 시리즈에 있어서 오소노말 펑션들이 exponential j2pi nf0t 걔네들이 쭉 있었잖아요. 무한계의 오소노말 베이시스 펑션들에다가 웨이트를 줘가지고 걔네들을 리니어 썸한 것이 푸리에 시리즈 형태였는데, 그렇죠? 앞에 있는 그 코이피션트들 값들, 그 값은 일단 오소노말 펑션들이 주어지면 걔네들 값은 유니크하게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니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코이피션트 값이 컨티뉴어스로 변하면은 x of f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x of t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변환된 x of f가 예를 들어 이 x of f가 싱크 펑션의 형태로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x of t는 딱 한 가지의 시그널만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렉탱귤러 펄스였던 거죠. 어떠한 다른 거가 그런 싱크 펑션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크라는 말이 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기 싱크 펑션이면 이 싱크 펑션을 나타나게 하는 이 시그널, 타임 시그널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렉탱귤러. 다른 거는 그 싱크 펑션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투원 매핑의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x of f를 보면 이 x of f 안에는 t가 없죠. t가 없죠. 그래서 f만의 함수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한 이 x of f를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x of f를 정확하게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하나는 페이즈 스펙트럼. 그렇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을 여러분들한테 딱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식으로 x of f가 무엇인지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프가 막 딱 봐가지고 우리가 딱 눈으로 이렇게 봐서 표시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면. 그렇죠? 또한 이 x of f를 금방 말했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x of f 또는 이 x of t
x of t와 x of f는 어떠한 실체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얘를 타임 영역에서 본 거가 x of t고 프리퀀시 f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있는 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본 이 그림이 우리는 풀에 트랜스폼된 주파수 영역에서 본 얘의 실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타임 영역에서 우리가 그림을 x of t를 그려놓으면 우리는 타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테고 이걸 주파수 영역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가 이제 x of f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에 대한 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 트랜스폼은 그런 데 쓰일 거고 앞으로 통신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이 트랜스폼 한 요것을 보고 어느 주파수 영역에 에너지가 있다 없다라는 걸 우리는 판명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페어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임펄스 펑션은 한 2, 3주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 잠깐 리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면 x of t, 이 델타 of t라는 것은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 델타 펑션을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지금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 우리 그때 이런 거 했었죠. 이런 렉탱귤라 펄스가 있죠. 그렇죠? 이 렉탱귤라 펄스의 지금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 면적이 얼마? 1. 이 면적이 1인데 이 델타를 0으로 계속 보내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거는 면적이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0으로 아주 가까이 가고 있으면 좁아지고 높아지고 에어리아는 계속 1이고 그래서 0으로 어딘가 가 있었을 때 아주 0으로 가 있었을 때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화살표로 표시한 값을 우리는 이 델타 펑션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그 상상 속에 그려진 이 그림 요거를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할 텐데 이 델타 펑션 이 자체도 보면은 여기 아주 이 선으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델타만큼 아주 작은 부분에 이 위드스가 있겠죠.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마이너스 2분의 람다? 2분의 델타? 2분의 델타. 미안해요. 그렇죠? 자, 알겠죠? 이 델타 펑션을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면적이 여기 델타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델타를 0으로 보낼 때 이 면적값이 1이 되는데 이렇게 이 펑션이 이렇게 계속 좁아져 있는 어떤 형태를 우리는 델타 오브 t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델타 오브 t의 이 성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면적이 1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델타 오브 t가 요 빼쪽하게 나와 있는 이 어떤 이러한 형태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 밑에 위드스를 서로 곱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면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오브 t에다가 밑에 여기 부분, 여기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델타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위드스를 곱하면 1이 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이제 x 오브 t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x 오브 t가 있는데 자, 이 점이 여기 있는 점이 k 델타 시간 t가 k 델타였을 때의 그 이 함수의 요 시간 요 점을 여기 x축은 t고 이 점이 k 델타인데 이 점일 때 x 오브 t의 값은 얼마 있느냐라고 하면은 xk 델타가 되겠죠. 이 시간 t 대신에 k 델타를 대입하면 이렇게 검적 마크가 되어 있는 xk 델타가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을 있는데 아까 그 렉탱귤라 펄스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렉탱귤라 펄스를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는 k 플러스 1 델타. 그래서 요 폭이 델타만큼 되도록. 그래서 이 폭이 델타만큼 되는데 요 렉탱귤라 펄스 요 델타 곱하기 요 위드스는 2델타 2분의 그러니까 2델타 분의 1. 아까 요거 있죠, 요거를 곱했는데 여기 면적이 1이니까 여기다 xk 델타를 곱하는데 이 면적이 xk 델타만큼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k 델타와 k 플러스 1 델타까지는 내가 만약에 이 x 오브 t를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델타 값이 아주 작다라면, 즉 이 폭이 아주 작다라면 얘네들은 그냥 이 점에서 이 값으로 내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어프락시메이션을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 델타 오브 t 아까 요거 아주 그러니까 이 면적이 여기가 델타가 아주 0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델타 오브 t가 될 텐데, 그렇죠? 델타 오브 t를 k 델타만큼 시프트한 거를 이렇게 곱한 형태를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x 오브 t를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냐면 xk 델타에다가 여기 이 값이죠. 이건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k 델타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k 델타 곱하기 델타.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곱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1. 면적이 1. 1이 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t 마이너스 k 델타에서 k가 k 플러스 1 델타가 되면 한 칸씩 또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즉 t에 대한 변수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지금 t 값이 들어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밸류예요. t가 k 델타일 때 x 오브 t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요만큼의 타임 펑션, 요 타임 펑션은 요 사각형을 말을 할 텐데, 그래서 k 델타에서 k 플러스 1 델타까지는 요 값으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자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을 하면 가볍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델타 값, 이 폭이 델타가 될 텐데 이 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프락시메이션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x 오브 t를 어떤 것들의 썸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각각의 요 값이 만약에 델타 대신에 델타 t를 넣었어요. 델타 t를 그 시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델타 앞에서는 델타가 지금 여기서 델타 t가 되는 건데 델타 t가 옮겨가면서 예를 들어 n은 제로일 때는 x 제로 값, 요 값에다가 n은 제로니까 델타 t, 요 델타 t에다가 아주 작은 요 델타 t가 곱해져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이 더해져 있는 거가 n은 제로일 때는 여기 첫 번째 요 부분, 요 사각형이 될 테고, n은 1일 때가 요 사각형이 될 테고, n은 2일 때가 요 사각형이 될 테고, 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뒤에 사각형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펄스 펑션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임펄스 펑션을 리뷰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뷰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임펄스 펑션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낼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와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를 그냥 줄여가지고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 LTI 시스템 안에서 타임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 또 컨볼루션 티오렘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와 연결해서 컨볼루션 티오렘을 배울 것이고, 또 하나 필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임펄스 펑션의 그 함수로 어떤 x of t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내용이 조금 필요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보면 이러한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너럴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강의실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강의실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지식 수준 상태를 x of t라고 놨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갔을 때의 그 지식 수준의 값을 y of t라고 놓으면 x of t가 들어와서 강의 끝나고 y of t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x of t하고 y of t를 비교했을 적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런 거가 x of t, y of t, 그리고 이걸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는 엄청나 복잡한 막 회로가 막 들어가 있어요. 회로가 들어가 있어. 이 안에 회로가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난 이 회로의 구체적인 부분을 몰라요.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는데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x of t라는 어떠한 arbitrary나 어떤 시그널을 넣으면은 얘는 아웃풋으로 무엇이 나온다 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서킷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x of t를 넣었더니 여기에는 x of f가 나올 수가 있어요. 프리 트랜스폼한 시그널이.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는 프리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서킷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인티그레이션하고 엑스포넨셜 곱해갖고 인티그레이션하는 그 서킷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x of f로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편의상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뭐냐면 하나는 서킷 레벨로 알 수 있는 방법. 즉 회로가 뭐고 그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 회로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인티그레이션 하기 전에 x of t와 엑스포넨셜을 곱해야 되는데 그 곱셈은 회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드웨어로 그러한 서킷 레벨로 이 시스템을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 레벨로 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시스템 레벨로 이 시스템을 정의를 할 텐데, 시스템 레벨로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 블랙박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스템이 안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걸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무엇이 나오겠느냐? 입력 신호가 이거일 때 아웃풋 신호는 무엇으로 나오겠느냐? 이러한 결과치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러한 아웃풋을 넣으면 이러한 인풋을 넣으면 이러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면, 그리고 정확하게 아웃풋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낼 수 있다라면 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킷 레벨과 시스템 레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다 100% 시스템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학기 다. 그죠? 또 나는 서킷 레벨에 잘 몰라요. 시스템 레벨만 조금 알아요. 그래서 시스템 레벨만 이야기할 건데, 자, 타임 리스폰스라는 건 뭐냐면은
x of t라는 거를 이러한 블랙박스에 뒀더니 y of t가 나왔다. 이 y of t를 뭐냐면 x of t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넣었더니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반응을 영어로 우리는 response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면 a response to a syste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y of t is a response to a system.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For an input signal x of t.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판스, 그래서 이 타임에 대해서 여기 t에 대해서 양쪽 t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타임 리스판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가 될 것 같아요? x of t 대신에 x of t를 풀에 트랜스폼한 x of f를 봤는데 y of f는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거를 우리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H라는 걸 써가지고 H 다음에 브래킷은 무엇이냐면 이 X of T가 이 시스템에 들어갔더니 Y of T로 나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of F가 인풋으로 이 시스템에 들어간 것, 그것을 H 브래킷으로 내가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노테이션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정의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즉 리니어리티의 성격을 가지고 타임 인베런트라는 성격을 가진 이러한 시스템은 아주 많이 나오고 아주 그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많은 시스템이 이 LTI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LTI로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LTI 시스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리니어 시스템을 한번 보면, 리니어 시스템은 뭐냐면은 X1 of T라는 걸 넣었더니 Y of T가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X2 of T라는 신호를 이 시스템에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Y2 of T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alpha1 x1t, 이 x1t에다가 alpha1이라는 컨스턴트 값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신호 이 x2t를 alpha2에다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웃풋이 무엇으로 나오면 우리가 리니어하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alpha1 y1t. 아유, 대답들 잘하니까 참.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는 리니어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경우를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x1t를 x of t를 넣었더니 아웃풋 값으로 y of t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을 내일 또 해봤어요. 내일 또 똑같은 신호를 x of t를 넣었더니 y of t가 나왔다. 라면은 우리는 타임 인베런트 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신호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전화를 하는데, 우리 저기 제일 뒤에 있는 학생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신호가 저기 제일 뒤에 있는 학생한테 직접 날아가지는 않죠. 그죠?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했을 때하고 수업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하고 전화하려고 하는 학생, 제일 뒤에 있는 학생만 남아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 지금 다 있었을 때는 이 신호가 여러분들 몸에 지금 다 맞고 튕겨져 나가고 통과되고 그래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이 신호들이 내 몸을 지금 여러분들 몸을 통과하고 이 벽에 부딪히고
아무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라면 이 가관일 거라 이거죠. 지금 신호들이. 어? 그렇게 가는데 그거가 날아갔다가 저기에 오는 거. 저기에서 받는 신호는 저 사람이 아웃풋, 내가 보냈고 여기를 다 거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기까지 가는, 저기에서 받는 신호. 저기를 받는 신호 Y of T. 나는 내가 보내는 신호, 내 전화기에서 가는 신호를 X of T. 그 가운데는 시스템. 이라고 디파인을 하면, 그쵸? 그거하고, 이따 수업이 끝나고 제일 뒤에 있는 학생만 남고 나머지 다 나갔을 때하고의 이 Y of T 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부딪히는 여러분들 사람이 적어지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타임 베리언트한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무선통신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타임 베리언트한 이러한 중간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타임 인베런트 하지 않고 그런 타임 베리언트 하다라고 해서 무선통신이 그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테크닉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타임 인베런트를 잘 공부하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쉽게 우리가 타임 인베런트화 시켜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타임 인베런트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of T를 넣었는데 Y of T가 아웃풋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X of T-T0만큼 내가 타임 시프트를 시키면은 아웃풋 값이 달라지는 거가 아니라 원래 Y of T를 T0만큼 시프트한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를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LTI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LTI 시스템의 정의를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하나 내릴게요. 아까 타임 리스판스가 있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볼게요.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냐면은 어떠한 아까 말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 값으로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을 넣었을 때의 아웃풋 값, 이 아웃풋 값을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다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전화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기 제일 뒤에 있는 학생한테 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를 보낼 거냐면 아주 숄트 펄스한 위드스가 아주 내로우한 펄스 하나를 내가 딱 해갖고 보낸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임펄스인 것으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펄스. 위드스는 면적은 에어리아는 1이 되는 그 펄스를 봤을 때 제일 뒤에 있는 학생이 받은 신호 Y of T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H of T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델타 of T를 시스템에 넣었을 때의 아웃풋 시그널 요 H of T를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다 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정의예요. 임펄스 리스판스의 정의인데 해놓고도 한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러한 LTI 시스템이 있는데 LTI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인풋 값으로 델타 오브 T를 T1만큼 시프트한 거와 델타 오브 T를 T2만큼 시프트한 거에다가 웨이트를 알파 1, 알파 2만큼 줘가지고 이 시스템에 통과시킨다라면 이 시스템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리고 델타 오브 T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H 오브 T라면 이 아웃풋 시그널은 무엇이 될까요? 알파 1 HT-T1 플러스 알파 2 HT-T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정의와 이렇게
그 LTI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예요. 그렇죠? 알파 n, 델타 t 마이너스 t 서브 n 요것들이 n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을 보내면은 아웃풋 값은 뭐가 될까요? y of t는 sum 알파 n 델타 대신에 h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가 이제 아웃풋 리스판스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요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임펄스 리스판스의 데피니션을 기억을 해보면 델타 오브 t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요거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떠한 썸으로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트를 할 수 있다. 그 면적 이야기 하면서 요렇게 우리가 어프락시메이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가 있냐면 델타 있고 델타를 타임 시프트 해가면서 여기 타임 영역이 있고 그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의 그 밑에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면적이 1이 되는데 얘가 타임 t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아주 작은 부분들이 계속 아까 그림에서 이 박스들이 쭉쭉쭉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다가 그 값들이 뭐가 있냐면 xn 델타 t 이 타임 펑션 아까는 뭐였냐면 k 델타 이 값이 넣었을 때 값으로 해서 스테어 와이즈하게 그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보면 섹션 2.5인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강의 노트 처음에 섹션 몇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네. 위에 페이지가 53페이지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를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x0, x1, x2 예를 들어 타임 0,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x0라는 건 뭐냐면 x 람다 델타 람다를 이렇게 곱해서 하면은 제로 값만 나올 테니까 면적이 1이 돼서 근데 이 부분을 x 람다 x 오브 제로 값 곱하기 델타 오브 t에다가 델타 t를 곱한 이걸 면적스럽게 아까 인티그레이션을 이 면적으로 우리가 바꿨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던 거라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x of t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LTI 시스템에 인풋으로 넣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넣었다라면은 아웃풋 값으로 무엇이 나오겠느냐 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델타 값 아까 나왔죠. 델타 알파 1 델타 t 마이너스 t1 플러스 알파 2 델타 t 마이너스 t2 그거가 아웃풋 값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알파 1 h t 마이너스 t1 플러스 알파 2 h t 마이너스 t2로 나왔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xn 델타 t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일종의 값 밸류 알파 1처럼 알파 1처럼 있고 델타 여기 타임 펑션만 이 LTI 시스템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나와서 ht-n 델타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그대로 어떤 위드스 타임과 관계없는 위드스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x tilde of t는 아까 x of t를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x tilde of t가 x of t와 언제 같아지냐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면 y of t는 y tilde of t에서 요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라면은 이 x tilde of t가 0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가 돼서 x of t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할 수가 있어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 서메이션이 뭘로 변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인티그레이션으로 변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을 테고 이 n 델타 t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t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델타 t가 아주 작다라면 n 델타 t는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여기 n 델타 t가 나오는 이 부분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람다라고 썼어요. 왜 t라고 안 썼냐면 이 t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리밋 델타 t goes to 0 이 서메이션은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x 오브 람다 ht 마이너스 요 ht 마이너스 람다 델타 t는 d 람다라는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쓴 거를 t 마이너스 람다를 t 프라임으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서 약간의 조작을 해보면 x하고 h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dt 프라임은 마이너스 d 람다가 돼서 마이너스 d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dt, d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dt 프라임을 넣고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플러스 인피니티가 되고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dt 프라임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 다시 마이너스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로 인티그레이션 영역이 바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만 바뀌게 되는 거죠. 람다 대신에 t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t 마이너스 람다 대신에 h 람다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요게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까 금방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컨볼루션이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정의는 x 오브 t와 h 오브 t의 컨볼루션은 x 오브 람다 ht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람다에 대해서 적분한 거. 요거를 하고 두 개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똑같다라는 걸 금방 증명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리는 뭐냐면 이 LTI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였어요? 임펄스 리스판스의 정의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정의가 뭐였죠? 델타 오브 t 임펄스 시그널을 인풋 시그널로 넣었을 때 아웃풋 값 시스템에서 그거를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을 했고 그거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h 오브 t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델타 오브 t가 인풋 값일 때 아웃풋 값을 h 오브 t라고 넣고 그 h 오브 t를 우리는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에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LTI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결과라는 거죠. 이 결과는 뭐냐면은 LTI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은 어떠한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로 오더라도 그 시그널을 x 오브 t라고 놓으면 아웃풋 시그널은 임펄스 리스판스와 인풋 시그널과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 값은 정해지게 되어 있다. 라는 거를 금방 증명을 했다라는 그 전 페이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이 강의실이 시스템인데 여기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학생이 하나 들어와서 그 지적 수준이 나갔을 때 그 나온 지적 수준을 아웃풋 값 Y1T라고 놓고 다른 학생을 X2T라고 놓고 했을 때 나온 거가 Y2T라고 놓으면 Y2T라고 놓았는데 걔네들이 LTI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걔네들이 합쳐가지고 나온 거를 종합해봤더니 Y1 더하기 Y2더라. 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한 거나 그 다음날 강의한 거나 차이가 없이 들어왔다 나간 거가 똑같은 형태로 그 Y1T, Y2T가 되어 있더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다른 학생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알고 싶을 때는 이 방에다가 임펄스를 넣어줘가지고 아웃풋이 뭔지를 보고 그쵸? 얘를 직접 여기 시스템에 넣지 않아도 다른 학생의 지적 수준을 X3T라고 하면 X3T하고 델타를 넣었을 때 아웃풋 값 걔하고 이 시스템에 이 강의실에 넣지 않아도 우리는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실험을 안 해도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가 LTI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TI 시스템을 많이 모델링을 한다는 거. 실제는 LT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TI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LTI가 아니었은 모델링으로서 생기는 문제점 그거를 파악하는 거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LTI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 of T를 이 LTI 임의의 X of T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LTI라면은 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H of T만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어떠한 X of T를 넣더라도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서로 컨볼루션 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질문 있어요? 자, example 하나 볼게요. 델타 오브 T를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가 LTI 시스템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가지고 얘 시스템에 대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 인풋 시그널로 델타 오브 T를 넣었더니 아웃풋 시그널로 이러한 렉탱귤러 펄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가 되냐면 요 렉탱귤러 펄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임의의 시그널 X 오브 T를 인풋 시그널로 여기 델타 오브 T가 아니라 임의의 시그널 X 오브 T를 여기다 넣으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컨볼루션. X 오브 T와 이 렉탱귤러 펄스 간에 서로 컨볼루션 하면 Y 오브 T가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리스판스는 뭐냐? 시그널 X 오브 T가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렉탱귤러 펄스면 인풋 시그널이 그러면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걸 example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된다. 이렇게 X 오브 T, H 오브 T는 렉탱귤러 펄스고 Y 오브 T는 X 오브 T와 H 오브 T의 그 컨볼루션이 되고 이것을 풀어서 쓰면 H 오브 람다 XT 마이너스 람다 곱한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한번 구해보면 자, 일단 요 함수를 뭐에 대해서 그렸냐면 람다에 대해서 그렸어요. 왜냐면 여기가 변수가 람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H 오브 람다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렇죠? XT 마이너스 람다는 뭐냐면은 XT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니까 일단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t만큼 시프트한 것이 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t 플러스 t 오버 2, 하나는 t 마이너스 t 오버 2. 이렇게. 아까 요거를 요 x 오브 t를 옮긴 거다 이거죠. 왜 옮겨야 되냐면 요 부분 때문에 t 마이너스 람다만큼 이렇게 옮겼는데,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곱해야 되겠죠. 곱해야 되겠죠. 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뭐가 많이 빠졌네요. 첫 번째, 이 t 플러스 2분의 t가 마이너스 2분의 t보다 작을 경우, 그쵸?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곱하려고 하는데 요 부분이 이것보다 작은 경우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에는 요 부분이 뭐이냐면 t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을 경우가 될 텐데, 이때는 y 오브 t는 0이 될 테고, 두 번째로 이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이 t 플러스 2분의 t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t보다도 t 플러스 2분의 t,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크고 이 2분의 t보다는 작은 경우, 이것을 다시 쓰면은 t가 마이너스 t와 0인 경우,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닌 부분은 이 부분이 나오겠다 이거죠. 겹쳐져 있는 부분. 그 부분만을 인티그레이션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t, 여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여기 t 플러스 2분의 t까지 돼서 t 플러스 t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는 x t 마이너스 람다인데 얘가 여기를 지나친 거죠. 이 경우에는 또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t 마이너스 t가 나오겠다. 그렇죠? 아예 겹치는 부분이 또 하나 없게끔 나오면 y 오브 t는 0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종합해봐서 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했던 거 1, 2, 3, 4에서 여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첫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0.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x 오브 t하고 h 오브 t를 컨볼루션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x 오브 t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인티그레이션을 했죠. 그렇죠? 그거 진짜 시스템에 정말 이 수학적으로 금방 우리는 다 데리베이션을 했는데, 그게 그런 수학적인 증명이 진짜로 우리가 이 느낌적으로 그렇게 될 거냐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냐면 렉탱귤러 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오브 t를 넣으면 렉탱귤러 펄스가 나왔어요. 인풋 시그널로 델타 오브 t, 임펄스 펑션이 아니라 지금 렉탱귤러 펄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근데 왜 x 오브 t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이 리스판스를 보는데. 왜 뒤집어서 봤을까? 왜 뒤집어서 봤을 것 같아요? 왜 뒤집어서 봤을까? 그게 참 그런데 잠깐만. 자, 컨볼루션을 했고 여기가 이그샘플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가지 경우를 했고, 그렇죠? 한번 보세요. 빨리빨리 넘기니까. 네 가지 경우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뒤집어서 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뒤집어서 하는 거가 아무것도 진짜 여러분들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당연히 뒤집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그렇죠? 자, 이게 x of t인데 그렇죠? 여기가 t over 2 마이너스 t over 2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여기로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풋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낼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1번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1번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번이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이 얘하고 딱 겹쳐가면서 리스판스가 나오겠죠. 이 겹치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줘야 되겠죠. 계산을 하려고 할 적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 리스판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있는데 얘도 마이너스 2분의 t와 2분의 t 사이에 있는데 얘는 그 시간 훨씬 전에 마이너스 t부터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 거냐 이거지. 자, 얘가 들어오는데 딱 요 순간부터, 딱 요 겹치는 순간부터 아웃풋 값이 나오겠죠. 요 겹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시간이 여기가 마이너스 t일 때부터 딱 겹치기 시작해갖고 무슨 값이 나올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t부터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t 사이에 있고 그렇게 그려놨는데 또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t와 2분의 t로 그려놨고 그랬는데 그 이전과 이 마이너스 2분의 t의 이전에는 신호가 없다라고 그려놨는데 아웃풋 값은 마이너스 t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거를 금방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수긍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요거의 그 의미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심정적으로 진짜 마이너스 2분의 t 이전엔 시간이 없는데 쟤도 마이너스 2분의 t 시간 이전에는 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왜 아웃풋 값에 저렇게 일어날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저 시간은 그냥 뭐랄까 진짜 절대적인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절대적인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시간은. 그렇죠? 레퍼런스 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2분의 3t부터 하는 걸 그렇게 했다. 마이너스 2분의 3t.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 간격이 t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마이너스 t부터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컨볼루션 티오렘 이제까지 왜 시스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시스템의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컨볼루션 티오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컨볼루션 티오렘은 뭐냐면 x1t와 x2t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뭐냐면 x1 람다, x2를 시간적으로 마이너스 람다로 바꾼 다음에 t만큼 시프트한 것을 곱해서 인티그레이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람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다. 일종의 오퍼레이터예요. 덧셈처럼 두 개의 시그널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덧셈은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더하듯이 또는 두 개의 신호를 더하듯이 일종의 덧셈도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처럼 이 컨볼루션도 일종의 오퍼레이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봤더니 서로 커뮤테이티브하고 즉 x1t와 x2t를 서로 바꾸어서 쓰더라도 x2t 컨볼루션 x1t를 하더라도 x1t 컨볼루션 x2t와 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걔네들이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 소시적에 뭐 닫혀 있다. 뭐 그런 거 배웠죠?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뭐 배분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역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뭐 필드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통하는 오퍼레이터들, 그렇게 통하는 군들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새어나간 이야기고 아무튼 이러한 것이 일종의 오퍼레이터인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어떠한 신호죠. x1t 컨볼루션 x2t 하면은 아까 이러한 거가 나왔는데 얘도 타임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컨볼루션한 y of t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가 컨볼루션 티어렘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각각 이렇게 컨볼루션 된 것은 x1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걸 x1 of f라고 하고 x2t를 컨볼루션 한 것을 x2f라고 하면 x1t, x2t를 컨볼루션 한 거는 각각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의 곱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어렵지 않은데 첫 번째로 xt-람다는 t-람다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x2t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t 대신에 만약에 t-람다를 대입을 한다라면 여기다가 t-람다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t-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 f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f, 여기 람다가 아니라 f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금방 그 전에 이 컨볼루션 티어렘을 보면 x2t-람다가 이 부분에 있죠. 그쵸?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요렇게 쓴 거를. 그죠? 대입을 해보면 자 봅시다. x1t 컨볼루션 x2t는 아까 x1 람다 x2t 람다 d람다 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x2t 람다 대신에 x2f 2의 j2파이 ft 람다 df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d람다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을 이 인티그레이션을 조금 바꿔봤어요. 여기 이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바꿔주고 먼저 람다에 대해서 적분하고 다음에 f에 대해서 적분하고 람다에 있는 걸 다 안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f에 관련된 부분을 적분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2F를 먼저 꺼내놓고 람다 부분을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람다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나머지를 F에 대해서 적분. 상관이 없죠. 맞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뭐 같아요? X1 of 람다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 라고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 x1 곱하기 x2f를 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써보면 df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가 이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x1 오브 f, x2f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끝. 그렇죠? 그래서 x1 컨주게이트 x2t는 요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기 때문에 x1 오브 t 컨볼루션 x2t는 x1 f 곱하기 x2f가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델타 오브 t를 넣으면은 h 오브 t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 h 오브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h 오브 f를 우리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금방 컨볼루션 티어렘을 이용하면 x 오브 t 컨볼루션 h 오브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x 오브 f 곱하기 h 오브 f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컨볼루션 티어렘에 의하면 그래서 LTI 시스템이 있는데 x 오브 t를 넣었더니 y 오브 t가 나오는데 이 y 오브 t는 x 오브 t 컨볼루션 h 오브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오브 f 이 h 오브 t를 이렇게 타임 영역에서 이 시그널을 보는 거를 이제 프리퀀시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x 오브 f를 인풋으로 놓고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인 h 오브 f로 나타내면 y 오브 f는 x 오브 f 곱하기 h 오브 f다 라고 해서 두 개가 이퀴벌런트하다. 저렇게 모델링을 저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이그샘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오브 t를 넣었더니 h 오브 t에다가 아까 이러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에다가 인풋 시그널로 x 오브 t 이런 렉탱귤러 펄스를 넣었더니 아까 이렇게 트라이앵글 한 아웃풋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죠? 이제 문제. y 오브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거를 문제로 낸다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find y of f. 그러면 x of t, h of t 둘 다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둘 다 싱크 펑션이 나올 거예요. 앞에는 뭐가 되냐면 area, 면적. 그러니까 t 곱하기 여기가 1이 생략됐는데 t 곱하기 1 하니까 면적이 t, 싱크 펑션의 앞부분 t가 나올 테고 여기 f가 있고 이 f 안에 뭐가 붙는다고 했냐면 width가 붙는다고 그랬죠? width가 t.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y of f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를 곱한 것. 그래서 t 싱크 tf의 이 f가 소문자가 되는데 이거에 제곱한 것이 y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패스 필터는 일종의 이러한 성질을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경우 그래서 이 0을 중심으로 한 시그널만 통과시키도록 패스밴드는 중간에 있는 신호만 통과되도록 하이패스는 어느 주파수 이상만 통과되도록 하는
필터를 각각 로우 패스, 그 다음에 패스 밴드, 그 다음에 하이 패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그젬플로 X 오브 F의 앰플리튜드 리스판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점선인데, 이건 시그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파수가 5500에서 마이너스 5500Hz 사이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널을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가진 시스템에다 통과시키면 아웃풋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Y of F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결과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0과 1000에서 앰플리튜드는 1보다 더 작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